안녕하세요, 설레이트입니다. 제 인생에 있어 가장 결말을 두고 친구들과 이야기를 많이 했던 영화는 인셉션인데요. 오늘은 인셉션 같은 열린 결말을 가진 영화들을 소개해드리고자 영상을 준비해보았습니다. 이번 영상은 스포일러가 포함될 수 있으니 스포일러가 싫으시면 아쉽지만 뒤로 가기를 눌러주세요. 첫 번째 영화는 추격자로 화려한 데뷔를 한 나홍진 감독님의 세 번째 영화 곡성입니다. 곡성은 어느 시골 마을 곡성에 의문의 일본인이 나타납니다. 이후 마을에는 이상한 사건들이 발생을 하는데요. 사건 발생 현장을 조사하던 종구는 거기서 정신 나간 여자 무명이 종구에게 계속되는 사건들의 원인은 일본인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종구는 그 말을 무시하고 수사를 계속하지만 수사를 하면 할수록 최근 마을에 들어온 일본인 이후에 이상한 일들이 생긴 것을 알고 일본인을 의심하기 시작하는데요. 그러던 중 종구의 딸 효진이가 점점 이상한 증세를 보입니다. 새벽에 일어나 음식을 막 처묵처묵하고 막 눈알도 뒤집히고, 이런 효진이의 상태가 무서운 종구는 병원은 안 가고 무속인 일광을 찾아가 도움을 구합니다. 영화는 일광의 등장으로 분위기가 확 바뀌며 흥미롭게 진행이 되는데요. 곡성은 한국 토속 신앙 그리고 서양의 오컬트가 섞여 매혹적인 조화를 이루는 영화입니다. 특히 극 후반부로 가면 갈수록 기독교적 색채가 강하게 보이기도 하는데요. 영화의 홍보 문구로 쓰인 현혹되지 마라라는 문구를 볼 수 있듯 캐릭터는 물론이고 관객들을 계속 무엇이 진실인지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그리고 영화 마지막에 의문점을 던지는데요. 그것은 과연 누가 효진이를 미치게 만들었는지에 대해 알려주지 않고 끝이 납니다. 이후 저는 물론이고 관객들은 누가 효진이를 미치게 만들었는지에 대한 추리가 이어졌고, 무명이 종구를 도우려 했고 일광과 일본인이 같은 편으로 효진이를 미치게 했다는 결론이 우세하게 받아들여졌는데요. 한편 나홍진 감독은 곡성의 결말에 대해 여러 매체와 인터뷰를 통해 어떠한 해석이든 관객들 스스로 해석을 지지한다라고 했습니다. 과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곡성의 결론은 무엇인가요? 두 번째 영화는 화려한 비주얼과 탄탄한 스토리로 많은 이들의 사랑을 받은 기에르모 델 토르 감독의 파네미로 오피리아 세계의 열쇠입니다. 2차 세계대전이 한창인 1944년 스페인, 오피리아는 임신한 어머니와 함께 군인의 양아버지의 저택으로 갑니다. 그녀의 양아버지는 매우 잔혹한 인물로 반란군을 소탕하는 작전을 수행 중이었는데요. 오피리아는 어색한 환경 속 잠을 청하려 침대에 눕자 이상한 요정들이 오피리아를 찾아오고 그녀를 기괴한 모습의 판에게로 안내합니다. 거기서 판은 오피리아에게 자신은 기억을 잃은 지하왕국의 공주라 소개하고 지하왕국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3가지 퀘스트를 수행해달라고 부탁을 하는데요. 고민 끝에 오피리아는 그 퀘스트를 수락하게 됩니다. 파네미로는 판타지 세계와 현실 세계를 절묘하게 넘나드는 영화입니다. 영화 속 오피리아를 제외한 사람들은 판타지와 거리가 먼 모습인데요. 오피리아는 지하왕국으로 돌아가기 위해 고군분투하며 결국 지하세계로 돌아가는 데 성공을 합니다. 하지만 현실 세계에서는 그녀는 죽은 것으로 묘사가 되는데요. 영화는 참혹한 현실 속에서 결국 행복을 찾은 오피리아의 모습은 실제인가 혹은 단순한 그녀의 공상이었는가에 대한 답을 관객에게 맡기게 됩니다. 저는 이 영화를 어린이들을 위한 판타지라 광고를 해서 관람을 꺼려 했었는데 친구의 추천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영화를 보고 나서는 어린이들을 위한 영화라기엔 내용도 어렵고 잔인해서 홍보가 아무튼 저는 아직도 결말에 대해 결론을 못 내리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파네미로를 보고 어떤 결말을 내리셨나요? 세 번째 영화는 제 유튜브 채널에서도 리뷰를 했었고, 시각 대신 청각이 극도로 발달한 외계 생명체를 피해 고군분투하는 가족 이야기를 다룬 콰이어트 플레이스입니다. 지금부터는 영화를 설명하기 위해서 스포일러가 있습니다. 참고해주세요. 영화 속 에블린과 리 부부는 아이들과 함께 소리를 내지 않고 살아갑니다. 이유는 괴물들에게 들키지 않기 위해서인데요. 하지만 에블린 가족은 일련의 사건들을 겪게 됩니다. 이 사건들을 얘기하기엔 너무 큰 스포일러고 영화의 재미를 완전 감소하기에 이 부분은 영화를 꼭 보셨으면 좋겠네요. 아무튼 여차저차해서 괴물의 약점을 발견하고 괴물 한 마리를 죽이는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그 소리를 들은 괴물들이 때로 몰려와 가족들을 위협을 하게 되는데요.
영화는 이러면서 끝이 나게 됩니다. 더 자세한 얘기를 하고 싶지만 화이어트 플레이스를 보고 난 뒤 지금까지 봤던 내용들은 속편을 위한 워밍업 정도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이 다음 이야기가 굉장히 궁금하게 끝나게 됩니다. 실제로 북미에서는 엄청난 흥행을 해 속편 제작이 확정이 되었는데요. 이에 관객들은 속편에서 에블린 가족과 괴물들의 혈투를 다룰 것이라 예상했지만 감독을 맡은 존 크라신스키는 나는 에블린 가족 외에 다른 이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에 대해 관심이 있다며 관객들의 예측을 일축시켰습니다. 그러면서 그의 속편에서 에블린 가족이 살아남았는지 아닌지에 대한 관객들의 궁금증이 커져 속편에 대해 이야기를 많이 한 영화인데요. 이 영화는 특이하게 영화의 결과를 통해 결말을 이야기한 것이 아닌 속편 때문에 전작이 될 작품의 결말을 이야기하는 영화가 되었는데요. 여러분들은 이 가족들은 과연 살아남을지 아니면 이대로 가족은 운명을 맞이하게 될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번째 영화는 용서받지 못한 자, 비스티 보이즈 등으로 맛깔나는 대사를 보여줬던 용종빈 감독님의 최고 흥행작 범죄와의 전쟁 나쁜 놈들 전성시대입니다. 1980년대 부산 비리공직자 최익현과 조직폭력배 최영배의 돈과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 여러 일들을 벌이는 영화인데요. 최익현과 최영배는 먼 친척입니다. 익현은 형배에게 같은 집안 사람끼리는 뭉쳐야 한다며 형배와의 호영호재를 제안하게 됩니다. 이후 익현은 사업적을, 형배는 행동하는 역할로 일을 해가며 곤란한 상황이 올 때마다 각자 뒤에서 도와주며 돈독한 사이로 발전을 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이런 돈독한 사이는 그리 오래 가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익현은 형배를 점점 자기 뜻대로 움직이려 들지만 뜻대로 되지 않고 그런 형배는 자신의 영역을 침범하는 모습이 좋지 않자 둘의 신뢰는 점점 무너져가게 됩니다. 이 와중에 정부는 범죄와의 전쟁을 치르기 위해 FM 중 FM 검사, 말도 안 통하는 조범석을 데려옵니다. 눈에 불을 켜고 건달의 씨를 말려버리려는 독종검사는 익현을 잡아들이게 되고 익현은 자기가 살아남기 위해 형배를 팔아버립니다. 그렇게 익현은 형배를 팔고 자신은 살아남게 되는데요. 영화는 시간이 흐른 뒤의 모습으로 끝이 납니다. 자신의 손주 돌잔치에 익현은 행복한 미소를 짓고 관람을 하던 중 희미하게 들려오는 형배의 목소리가 들려 돌아보며 영화는 완전히 끝이 나는데요. 이 결말로 인해 관객들은 형배가 형을 살고 나왔다, 아니다, 이건 익현의 환청이라는 의견이 갈렸는데요. 저는 이 마지막 결말을 보고 익현이 환청이 들린 게 아닌가라는 저 나름대로의 결말을 내렸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결말을 내리셨나요? 오늘은 열린 결말을 가진 영화들을 소개해드렸습니다. 항상 이런 영화들을 보고 나면 친구들이랑 같이 이야기하며 생각하는 게 좋기도 하는데요. 가끔 다른 리뷰들을 보면 생각지도 못한 발상으로 예측을 하시는 분들을 보면 진짜 감탄하고 대단해 보이네요. 저도 이런 능력을 조금 키워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소개해드린 영화들의 결말들을 어떻게 예상하셨나요? 밑에 댓글로 소통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재밌었다면 채널 구독과 알람 설정 부탁드리면서 저는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